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서울 어느 주택가 편의점의 야간 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새벽의 공기 속에서 48세의 박정아는 매일같이 이 시간을 맞이했다. 15년째 같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그녀였다. 편의점 야간 알바. 누군가에겐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들릴 수 있는 이 일이 박정아에게는 삶의 전부였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두 아들을 키우며 밤마다 이 자리를 지켰다. 큰아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작은 아들은 군대에 있었다. 이제는 혼자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었다. 새벽 편의점은 낮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밤 12시가 넘으면 퇴근길 직장인들이 들어왔다. 맥주 한 캔과 안주 하나를 사가는 그들의 얼굴에는 하루의 피로가 묻어 있었다. 새벽 1시쯤이면 대리운전 기사들이 잠깐 쉬어가곤 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컵라면 하나가 그들의 야식이었다. 새벽 2시가 넘으면 편의점은 고요해졌다. 가끔 택시 기사가 들르거나 밤샘 공부를 하는 학생이 에너지, 음료를 사러 오는 정도였다. 박정아는 그 시간이 되면 진열대를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며 바닥을 닦았다. 15년 동안 수없이 반복한 일들이었지만 그녀는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2시가 되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렸다. 박정아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깐 바라봤다.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늘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새벽 3시가 되었다. 이 시간이면 보통 한 명의 손님도 없었다. 박정아는 카운터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산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또각또각 불규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정아는 고개를 들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비틀거렸고 얼굴은 술에 취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편의점 안을 헤맸다. 술 코너를 지나치고 음료수 코너를 지나쳤다. 그리고는 삼각김밥 진열대 앞에 멈춰섰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더니 갑자기 진열대 앞에 주저앉았다. 손님, 괜찮으세요? 박정아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다. 15년 동안 야간 근무를 하면서 이런 손님들을 수없이 봤다. 대부분은 술에 취해 잠깐 쉬다 가거나 택시를 부르곤 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달랐다.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흐느끼는 소리였다. 새벽 3시 편의점 삼각김밥 진열대 앞에서 한 남자가 울고 있었다. 박정아는 잠시 망설였다. 15년 동안 수많은 손님을 봤지만 편의점에서 이렇게 우는 손님은 처음이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감정적이 되는 건 종종 봤지만 이렇게 조용히 그리고 깊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손님, 박정아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불렀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며 울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물이 편의점 바닥에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차가운 바닥 위에 떨어진 눈물은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박정아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카운터로 돌아가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다. 참치 마요 김밥이었다. 그리고 따뜻한 옥수수차 한 잔을 종이컵에 담았다. 다시 남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거 드시고 우세요. 박정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배고프면 더 서러워요. 남자의 어깨가 잠깐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뺨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울음을 참으려 하는 모습이 보였다. 박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15년 동안 새벽 편의점을 지키며 배운 것이 있었다. 새벽에 우는 사람에게는 말이 아니라 침묵이 필요하다는 것. 누군가의 슬픔 앞에서는 위로의 말보다 존재 자체가 더 큰 위안이 된다는 것.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리는 손으로 삼각김밥을 집었다. 천천히 포장을 뜯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씹는 동안에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밥을 삼키고 또 한 입 먹었다. 그렇게 한 입 한 입 먹는 동안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박정아는 카운터로 돌아가 앉았다. 남자가 보이는 위치였지만 너무 티나지 않게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에게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주고 싶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편의점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혔다가 흘러내렸다.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만은 조금 따뜻하게 느껴졌다. 남자는 김밥을 다 먹고 옥수수차를 마셨다.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울음은 멈췄지만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마 20분쯤 되었을 것이다.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다. 비틀거리던 걸음이 조금 안정되어 있었다. 카운터로 다가왔다. 주머니를 뒤적이며 지갑을 꺼냈다. 얼마예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아니에요, 손님. 그냥 드세요. 박정아가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꼭 드릴게요. 남자는 10,000원짜리 지폐를 카운터에 내려놓았다. 박정아가 거스름돈을 건네려 하자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거스름돈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갔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박정아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날 이후로 박정아는 가끔 그 남자를 떠올렸다. 새벽 3시 진열대 앞에서 울던 그 모습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15년 동안 수많은 손님을 만났지만 유독 그 남자가 기억에 남았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무엇이 그를 새벽 편의점에서 울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박정아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새벽 편의점에는 매일 다른 사연들이 스쳐 지나갔다. 각자의 슬픔, 각자의 고민, 각자의 새벽을 안고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들. 그들 하나하나의 사연에 마음을 쓰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평소와 같은 새벽이었다. 박정아는 여느 때처럼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새로 들어온 컵라면을 진열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도시락을 세일 코너로 옮겼다. 손에 익은 일들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었다. 그날도 새벽 3시가 되었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다. 박정아는 카운터에 앉아 오늘 매출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다. 여자는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즉석식품 코너로 갔다. 컵라면 하나와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카운터로 왔다. 계산이요.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다. 박정아가 물건을 계산하는 동안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는 듯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다. 4,500원입니다. 박정아가 말했다. 여자는 5,000원짜리 지폐를 건넸다. 거스름돈을 받고 물건을 들고 나가려다가 여자는 잠시 멈춰섰다. 저기, 여자가 박정아를 돌아봤다. 여기서 먹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뜨거운 물은 저쪽에 있어요. 박정아가 편의점 안쪽 테이블을 가리켰다. 여자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는 테이블로 갔다.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그리고 앉아서 3분을 기다렸다. 박정아는 카운터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여자는 컵라면을 먹으면서 아무 표정이 없었다. 맛있다거나 맛없다거나 하는 반응도 없었다. 그저 기계적으로 젓가락을 움직이고 면을 입에 넣고 삼키는 것을 반복했다. 뭔가 이상했다. 박정아의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저 여자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15년 동안 새벽 편의점에서 사람들을 보며 익힌 직감이었다. 여자는 컵라면을 다 먹고 삼각김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여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김밥을 입으로 가져가다가 손에서 놓쳐버렸다. 김밥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죄송해요. 여자가 작게 중얼거리며 김밥을 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정아는 봤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여자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지만 이미 늦었다. 박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티슈를 가지고 테이블로 갔다. 괜찮으세요? 새 거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박정아는 물티슈를 테이블에 두고 잠시 망설이다가 여자 맞은편에 앉았다. 손님, 박정아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순 없지만 여기서 좀 쉬다 가세요. 아무도 안 올 시간이에요.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았다. 여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여자는 계속 사과했다. 박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편의점 안은 형광등 불빛만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여자의 울음이 잦아들었다. 여자는 박정아가 놓고 간 물티슈로 얼굴을 닦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딸아이가 집을 나갔어요. 박정아는 가만히 들었다.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너무 심하게 혼냈어요. 성적 때문에 그 애가 원하는 게 뭔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제 욕심만 채우려고 했어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일주일 전에 나갔어요. 친구 집에 있다는 건 알아요. 그 친구 엄마한테 전화 받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연락이 없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여자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오늘 딸아이 방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봤어요. 읽지 말아야 했는데 읽어버렸어요. 박정아는 여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거기에 쓰여 있더라고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엄마 기대에 못 미치면 엄마는 나를 실망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엄마 자신이 실망스러운 거야. 라고. 여자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맞는 말이에요. 다 제 욕심이었어요.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딸한테 강요했어요. 그 애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고 새벽 편의점에 흐느끼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정아는 여자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괜찮을 거예요. 박정아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깨달으신 거잖아요. 딸분께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딸분이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여자는 박정아를 바라봤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조금의 희망이 보였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요. 부모 자식 사이잖아요. 진심은 통해요. 박정아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자도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새벽 4시가 넘어 있었다. 여자는 카운터에서 박정아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자는 편의점 문을 열고 나갔다. 박정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은 기도를 올렸다. 저 모녀가 다시 화해할 수 있기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새벽 편의점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박정아는 여자가 앉았던 테이블을 닦았다. 그리고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다. 이런 일들이 박정아의 일상이었다. 새벽마다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을 스쳐 지나갔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웃었고, 어떤 이는 말없이 떠났다. 박정아는 그들 모두를 기억하진 못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함께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었다. 편의점 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새벽 공기는 더욱 냉랭해졌다. 박정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시계는 새벽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정아는 입고된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음료수 냉장고에 새로 들어온 음료를 진열하고 과자 코너를 정돈했다. 손에 익은 일들을 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차분했다. 편의점 문이 열렸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 들어왔다. 운동복 차림에 헤드폰을 끼고 있었다. 청년은 편의점 안을 둘러보다가 에너지 음료 코너로 갔다. 2개를 집어 카운터로 왔다. 계산이요. 5,000원입니다. 청년은 카드로 계산을 했다. 그리고 음료를 들고 나가려다가 문득 박정아를 돌아봤다. 사장님, 항상 이 시간에 계시네요. 네, 제가 야간 근무하거든요. 힘드시겠어요. 밤새는 게 쉽지 않은데. 청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박정아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익숙해요. 15년째 하고 있으니까요. 15년이요? 와, 대단하세요. 청년은 감탄하는 듯 말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사장님은 왜 이 일을 하세요? 죄송해요. 실례가 되는 질문이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박정아는 청년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아이들 키우려고 시작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낮엔 애들 챙기고 밤엔 일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청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박정아는 청년을 바라봤다.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혼자 저랑 동생을 키우셨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청소 일하시고.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때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신지 그냥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밥 해주시는 것도 학교 보내주시는 것도. 청년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알았어요. 어머니 통장을 우연히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모든 걸 저희한테 쓰신 거예요. 박정아는 청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때부터 제가 알바를 시작했어요. 등록금이랑 생활비를 제가 벌겠다고. 어머니한테는 장학금 받았다고 거짓말했어요. 걱정하실까봐. 청년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요즘 밤샘 알바를 하는데요. 힘들긴 한데 사장님 같은 분들 보면 힘이 나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정아는 청년의 어깨를 토닥였다. 착한 아드님이네요. 어머니가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아직 한참 멀었어요. 청년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리고 박정아에게 깊게 인사했다.
오늘 용기 내서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하다고요. 사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저 같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고요. 고마워요. 그 말이 저한테도 큰 힘이 돼요. 청년은 편의점 문을 나섰다. 박정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한 달이 지났다. 편의점 앞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걸렸다. 반짝이는 전구들이 새벽의 어둠을 밝혔다. 거리에는 첫눈이 내렸다. 그날도 새벽 3시가 되었다. 박정아는 카운터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몸을 녹이려는 것이었다. 밖은 영하의 날씨였고 편의점 안도 제법 쌀쌀했다. 편의점 문이 열렸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작업복 차림이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남자는 피곤해 보였다. 걸음걸이도 무거웠다. 남자는 컵라면 코너로 가서 한참을 서 있었다. 여러 종류의 라면을 보며 고민하는 듯했다. 그러다가 가장 싼 라면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삼각김밥도 하나 집었다. 역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카운터로 왔다. 박정아가 계산을 하려는데 남자가 주머니를 뒤적였다. 한참을 뒤지더니 동전들을 꺼냈다.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가 섞여 있었다. 얼마예요? 4,000원입니다. 남자는 동전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박정아는 기다렸다. 남자의 손은 거칠었고 곳곳에 상처가 있었다. 일하다 다친 흔적들이었다. 3,800원인데.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200원이 모자라네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김밥을 다시 놓으려 했다. 박정아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요. 그럴 순 없죠. 괜찮아요. 제가 정산할 때 맞춰놓으면 돼요. 그냥 드세요. 남자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걱정 마세요. 남자는 고맙다는 듯 여러 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받아 테이블에 앉았다. 라면이 익기를 기다리면서 남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박정아는 카운터에서 남자를 지켜봤다. 남자의 표정은 무거웠다. 라면을 먹으면서도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일 뿐이었다. 남자가 라면을 다 먹고 일어섰다. 카운터로 와서 빈 그릇을 내려놓았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남자가 문을 나서려는 순간 박정아가 불렀다. 손님, 잠깐만요. 박정아는 진열대에서 핫팩 2개를 집어 남자에게 건넸다. 이거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따뜻할 거예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박정아를 봤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남자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다. 그리고 핫팩을 꼭 쥐고 편의점을 나갔다. 박정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세상에는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추운 겨울, 새벽까지 일해야 하는 사람들. 200원이 없어서 김밥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박정아 자신도 그런 시간을 겪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2 아들을 혼자 키우던 그때 동전을 모아 밥을 사 먹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고민하던 그때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래서 박정아는 알았다.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200원이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다는 것을.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편의점 앞 가로수에는 새싹이 돋아났고 날씨는 포근해졌다. 박정아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11시쯤이었다. 박정아가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편의점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30대 중반의 남자였다. 남자는 편의점 안을 둘러봤다. 뭔가를 찾는 듯했다. 그러다가 박정아와 눈이 마주쳤다. 남자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카운터로 다가왔다. 저 기억하세요? 박정아는 남자를 자세히 봤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죄송한데 혹시 누구시죠? 남자는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6개월 전에요. 새벽에 여기서 울었던 사람이에요. 박정아는 순간 기억이 났다. 새벽 3시 삼각김밥 진열대 앞에서 울던 그 남자.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던 그 사람. 아, 기억나요. 박정아가 놀라며 말했다.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이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김밥 하나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배고프면 더 서러워요. 그 말씀이요? 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남자는 카운터에 기대어 말을 이었다. 사실 그날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10년 다닌 회사였는데 구조조정으로 잘렸죠. 아내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고 큰아이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집은 전세였고 대출도 있었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정신없이 걷다가 여기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무너졌죠. 박정아는 조용히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사장님이 주신 김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배고프면 더 서러운 거지. 일단 배를 채우고 생각하자. 라고요. 남자는 잠시 웃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잘렸다고. 아내가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밥을 차려주면서 말하더라고요.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박정아는 남자의 눈을 봤다. 6개월 전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희망이 있었다. 그 후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냈고 면접도 수십 번 봤어요. 떨어지고 또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새 회사에 합격했어요. 남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이전 회사보다 규모는 작지만 조건은 더 좋아요. 무엇보다 제가 정말 하고 싶던 일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박정아도 미소를 지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날 받으신 10,000원이랑 김밥 값이요. 그리고 제 마음이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박정아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그날 사장님이 주신 건 김밥이 아니었어요. 희망이었어요. 그 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남자는 봉투를 카운터에 놓았다. 사장님,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왜 그날 저한테 김밥을 주셨어요? 술 취해서 바닥에 주저앉아 오는 사람한테요. 박정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봤거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그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박정아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저도 무너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죠. 두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그때 누가 도와주셨어요? 우리 동네 슈퍼 사장님이었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셨죠. 제가 애들 데리고 장을 보러 갔는데 돈이 모자랐어요. 카드도 한도 초과였고 박정아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괜찮아. 나중에 주면 돼. 애들 밥은 먹여야지. 라고. 그리고 애들 좋아하는 과자까지 더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사장님도 그렇게 하신 거군요. 네. 받은 도움을 갚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돕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할머니한테 받은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죠.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꼭 그러세요. 남자는 다시 한번 깊게 인사하고 편의점을 나갔다. 박정아는 카운터에 놓인 봉투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했다. 다음 날 박정아는 그 돈으로 편의점에 작은 바구니를 하나 만들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바구니라고 적힌 팻말을 붙였다. 그 안에는 컵라면, 삼각김밥, 음료수 등이 담겨 있었다. 정말 힘든 분들은 이 바구니에서 가져가세요. 박정아는 바구니 옆에 작은 쪽지를 붙여놓았다. 그리고 그 남자가 준 10만 원으로 바구니를 채웠다. 첫 주에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다. 둘째 주에도 마찬가지였다. 박정아는 조금 실망했지만 바구니를 계속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한 청년이 편의점에 들어왔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다.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청년은 편의점을 한 바퀴 돌았다. 삼각김밥 코너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가려 했다. 그때 나눈 바구니를 봤다. 청년은 바구니 앞에 멈춰 섰다. 쪽지를 읽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다. 박정아는 카운터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신호였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삼각김밥 하나와 음료수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박정아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감사함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로 나눈 바구니는 조금씩 비워지기 시작했다. 박정아는 매일 바구니를 채웠다. 자신의 월급에서 조금씩 보태서 나눈 바구니가 생긴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박정아 혼자서 바구니를 채웠지만 어느 날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 한 명이 편의점에 들어왔다. 60대 초반의 남자였다. 매일 저녁 산책을 하고 나서 맥주 한 캔을 사가는 분이었다. 사장님, 이 바구니 뭐예요? 남자가 나눈 바구니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 그거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예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시라고 만들었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갑을 꺼냈다. 저도 동참하고 싶은데요. 이거 넣어도 될까요? 남자는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박정아는 놀라며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어요. 사실 제가 젊었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받은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남자는 돈을 박정아 손에 쥐어줬다. 이걸로 바구니 채워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끔 보탤게요. 박정아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했다. 그날 이후로 다른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1,000원을, 어떤 이는 5,000원을 냈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 마음이 중요했다. 한 달 후, 나눔 바구니 옆에는 작은 모금함이 생겼다. 나눔 바구니 후원금이라고 적힌 투명한 통이었다. 사람들은 거스름 돈을 넣기도 하고
따로 돈을 넣기도 했다. 박정아는 매주 모금함을 열어서 돈을 세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바구니를 채웠다. 이제는 박정아 혼자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익숙한 얼굴이 편의점에 들어왔다. 6개월 전 새벽에 우는 딸 이야기를 했던 그 여자였다. 박정아는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 오랜만이에요. 여자도 박정아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손님은요? 저요? 저도 잘 지냈어요. 아니, 정말 잘 지냈어요. 여자의 얼굴에는 6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표정이 있었다. 밝고 평온해 보였다. 딸이랑은 어떻게 됐어요? 박정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화해했어요. 그날 집에 가서 딸한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울면서요. 그랬더니 딸도 울더라고요. 그리고 안아줬어요. 여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금은 정말 잘 지내요. 딸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줬어요. 미술이요. 성적은 예전만 못하지만 딸이 행복해해요.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정말 잘 됐네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날 사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 아마 더 늦었을 거예요. 여자는 편의점 안을 둘러보다가 나눈 바구니를 봤다. 이건 뭐예요? 아, 그거요? 어려운 분들을 위한 거예요. 박정아가 설명했다. 여자는 바구니를 한참 바라보더니 지갑을 꺼냈다. 저도 넣을게요. 제가 받은 도움을 갚고 싶어요. 여자는 5만 원을 모금함에 넣었다. 박정아가 놀라서 말렸지만 여자는 괜찮다며 웃었다. 받은 게 크니까요. 이걸로 다른 분들도 도움받으시면 좋겠어요. 여자는 커피 하나를 사고 편의점을 나갔다. 박정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다.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었다. 시간이 더 흘렀다. 나눔 바구니는 이제 이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근처 주민들이 일부러 물건을 사러 오면서 후원금을 넣기도 했다. 어떤 이는 직접 음식을 사다가 바구니에 넣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편의점에 들어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사장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이 동네 주민은 아니고요. 근처 회사에 다니는데 이 편의점 소문을 들었어요. 여자는 봉투를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우리 회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왔어요. 이거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박정아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모은 거예요. 다들 사장님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대요. 꼭 받아주세요. 여자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정기적으로 후원하려고 해요. 한 달에 50만 원씩요. 괜찮으시죠? 박정아는 할 말을 잃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작은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정아는 겨우 그 말만 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박정아는 집에 돌아가서 한참을 울었다. 기쁜 눈물이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했다. 선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다음 날부터 박정아는 나눔 바구니를 더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매일 더 많은 물건을 채웠다. 이제는 삼각김밥과 컵라면뿐만 아니라 생필품도 넣었다. 칫솔, 치약, 비누, 샴푸 같은 것들. 나눔 바구니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어떤 날은 바구니가 하루에 2~3번씩 비워졌다. 박정아는 그때마다 다시 채웠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나눔 바구니가 생긴 지 3달이 지났다.
편의점에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박정아는 그 이야기들의 중심에 서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편의점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다. 남자는 나눈 바구니를 보더니 박정아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제가 몇 달 전에 여기서 도움을 받았어요. 박정아는 남자를 자세히 봤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그 혹시 200원 부족하셨던 분? 네, 기억하세요? 남자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사장님이 주신 핫팩도요. 그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힘내자. 누군가 나를 응원하고 있어. 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훨씬 나아졌어요. 일이 조금씩 늘어나서 이제는 끼니 걱정은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거 가지고 왔어요. 남자는 봉투에서 물건들을 꺼냈다. 컵라면 한 박스, 삼각김밥 10개, 그리고 핫팩 한 박스였다.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나눔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박정아는 감동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정말 고마워요. 손님이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시다니.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남자는 물건을 나눔 바구니에 정성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박정아에게 인사하고 나갔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방문객이 있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다. 얼마 전 밤샘 알바 이야기를 했던 그 청년이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청년은 밝게 인사했다. 어머, 잘 지냈어요? 네. 사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청년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것도 전액이요. 정말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이제 알바를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도 좀 쉴 수 있게 해드리고요. 청년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래서 이거 드리려고요. 제가 모은 돈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박정아는 손을 저었다. 아니야. 이건 내가 가져야지. 내 돈이잖아. 아니에요. 저 이제 괜찮아요. 장학금도 받았고요. 이걸로 다른 분들 도와주세요. 저처럼 힘든 분들이요. 청년의 눈빛은 진지했다. 박정아는 청년의 마음을 받아들였다. 고마워.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제가 착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저한테 착한 마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청년은 그렇게 말하고 편의점을 나갔다. 박정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밤이 깊어갔다. 새벽 2시가 되었다. 편의점에는 손님이 없었다. 박정아는 카운터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받은 도움을 돌려주러 온 사람들. 선의가 순환하고 있었다. 새벽 3시. 편의점 문이 열렸다. 30대 초반의 여자가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했다. 임신한 것처럼 보였다. 여자는 편의점 안을 천천히 걸었다. 나눔 바구니 앞에 멈춰 섰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우유 한 팩과 샌드위치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카운터로 왔다. 저기, 이거 정말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목소리가 떨렸다. 네, 그럼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정아는 여자를 자세히 봤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여자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박정아는 알 수 있었다. 이 여자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손님, 잠깐 앉아 계시다 가세요. 여기 의자 있어요.
박정아는 카운터 옆 의자를 가리켰다. 여자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앉았다. 따뜻한 차 한 잔 드릴게요. 박정아는 따뜻한 보리차를 종이컵에 담아 여자에게 건넸다. 여자는 고맙다며 받았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다. 맛있어요. 여자가 작게 말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박정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서 기다렸다. 여자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한참이 지나서 여자가 입을 열었다. 저 지금 갈 곳이 없어요. 박정아는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남편한테서 도망쳐 나왔어요. 폭력 때문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임신 5개월인데 더 이상 못 참겠어서 나왔어요. 친정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친구들도 다 연락처를 바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길에서 자요. 찜질방도 가끔 가고요. 돈이 없어서. 박정아는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손님, 일단 오늘은 여기서 좀 쉬세요. 밖은 추워요. 괜찮을까요? 네, 저 혼자 근무하니까 괜찮아요. 저기 구석에 매트 깔아드릴게요. 박정아는 창고에서 매트와 담요를 가져왔다. 편의점 구석에 깔아주었다. 여자는 감사하다며 계속 고개를 숙였다. 여자는 매트에 누워서 잠들었다. 박정아는 여자가 편히 잘 수 있도록 냉방을 줄이고 조명도 약간 어둡게 했다. 새벽 내내 박정아는 여자를 지켜봤다.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가끔 신음소리를 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교대 근무자가 오기 전에 여자가 깼다. 박정아는 여자에게 샌드위치와 우유를 더 챙겨주었다. 손님, 이거 전화번호예요. 박정아는 쪽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여자에게 건넸다. 여성 긴급 전화 번호예요. 여기 전화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쉼터도 연결해주고 법률 상담도 해줘요. 여자는 쪽지를 꼭 쥐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꼭 전화하세요.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박정아를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 편의점을 나갔다. 박정아는 여자가 꼭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했다. 한 달이 지났다. 박정아는 그 여자 생각을 자주 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도움을 받았을까? 아기는 건강할까? 어느 날 오후, 편의점에 한 여자가 들어왔다. 밝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도 되어 있었다. 한참을 보다가 박정아는 깨달았다. 한 달 전 그 여자였다. 사장님.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어머, 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잘 지내요. 사장님이 주신 전화번호로 연락했어요. 그 다음 날요. 여자는 기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쉼터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밥도 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법률 지원도 받아서 이혼 소송 진행 중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요. 작은 아파트를 구했어요. 임시 지원주택이에요. 아기 낳을 때까지는 거기서 지낼 수 있대요. 여자는 배를 쓰다듬었다. 아기도 건강해요. 정기검진도 잘 받고 있어요. 박정아는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잘 됐어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날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자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봉투 안에는 손뜨개 목도리가 들어 있었다. 따뜻한 노란색이었다. 쉼터에서 뜨개질을 배웠어요. 치유 프로그램이래요.
뭔가에 집중하면 마음이 편해진대요. 사장님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박정아는 목도리를 받아들었다. 정성이 가득 담긴 선물이었다. 정말 고마워요. 소중히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쉼터에서 소개받은 베이커리 카페예요. 주방 보조로 일하는데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잘 됐네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여자는 박정아를 꼭 껴안았다. 사장님, 저도 나중에 사장님처럼 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요. 그래요. 꼭 그렇게 되세요.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편의점을 나갔다. 박정아는 목도리를 목에 둘렀다. 따뜻했다. 그날 저녁, 또 다른 방문객이 있었다. 젊은 부부였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임신한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맞아요. 저희 사장님한테 인사드리러 왔어요. 부부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사실 저희가 3년 전에 여기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때 저희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박정아는 부부를 자세히 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죄송한데 제가 기억을 못하네요. 괜찮아요. 사장님은 워낙 많은 분들을 도우셨으니까요. 남자가 말을 이었다. 그때 저희가 신혼이었는데 둘 다 회사를 잃었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집도 월세였고 저축도 별로 없었고 정말 막막했어요. 여자가 거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저희가 여기 들어왔을 때 사장님이 따뜻한 국밥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힘내세요. 다 지나갈 거예요. 라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저희가 여기 올 때마다 사장님이 밥을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그 시기를 버틸 수 있었어요. 박정아는 희미하게 기억이 났다. 그런 부부가 있었던 것 같았다. 이제 저희 둘 다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결혼식도 제대로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둘째를 임신 중이에요. 여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장님 덕분에 지금의 저희가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부부는 함께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큰 봉투를 박정아에게 건넸다. 이거 나눔 바구니에 써주세요. 저희가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 싶어요.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박정아는 놀라서 손을 저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저희가 받은 게 더 많아요. 그때 사장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남자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도울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올게요. 부부는 그렇게 말하고 편의점을 나갔다. 박정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밤이 깊어갔다. 박정아는 오늘 받은 돈을 정리했다. 100만 원, 10만 원, 5만 원, 모두 합치면 150만 원이 넘었다.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모인 것이었다. 새벽이 되었다. 박정아는 나눔 바구니를 다시 채웠다. 컵라면, 삼각김밥, 음료수, 그리고 생필품들. 내일 또 누군가 이 바구니에서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걸음이 느렸다. 할아버지,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아,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산책 좀 하다가 들렀어. 할아버지는 편의점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나는 바구니를 보더니 물었다. 이게 뭐야? 아, 그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지갑을 꺼냈다. 나도 좀 넣을까?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아니야. 나도 젊었을 때 도움 많이 받았어.
이제 나이 들어서 돌려줘야지. 할아버지는 10,000원짜리 지폐를 모금함에 넣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해. 이렇게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마워요. 할아버지, 내가 고맙지. 이런 걸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 할아버지는 우유 한 팩을 사고 천천히 편의점을 나갔다. 박정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새벽 편의점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 눈물과 웃음. 모든 것이 이 작은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바구니가 생긴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박정아는 특별히 바구니를 더 풍성하게 채웠다. 그리고 작은 케이크도 하나 준비했다. 저녁 7시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박정아를 도와준 사람들,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이 편의점을 아끼는 동네 주민들이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1년이 벌써 지났네요. 정말 의미 있는 1년이었어요.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박정아는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였다.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편의점에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사람들은 케이크를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각자가 경험한 도움의 이야기, 선의의 이야기들. 6개월 전 새벽에 우는 손님이었던 그 남자도 와 있었다. 이제는 새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박정아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딸과 화해한 그 여자도 왔다. 딸과 함께였다. 딸은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했다. 엄마와 딸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200원 모자라서 김밥을 포기하려 했던 그 남자도 있었다. 이제는 일이 안정되어 작은 원룸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매주 편의점에 와서 후원금을 넣고 있었다. 쉼터에 들어갔던 임신한 여자도 왔다. 이제는 아기를 낳아서 품에 안고 있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사장님, 이 아이 이름이 온유예요. 따뜻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장님께 받은 따뜻함을 기억하려고 지었어요. 박정아는 아기를 안아봤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다. 눈물이 흘렀다. 파티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박정아는 혼자 편의점에 앉아 있었다. 지난 1년을 돌아봤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새벽 3시가 되었다. 박정아는 카운터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다. 여자는 편의점 안을 비틀거리며 걸었다. 그리고 나는 바구니 앞에 주저앉았다. 1년 전 그 남자처럼 박정아는 조용히 일어나 삼각김밥 하나와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여자 옆에 내려놓았다. 이거 드시고 우세요. 박정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배고프면 더 서러워요. 여자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박정아는 1년 전 그 남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순간이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손님, 괜찮아요. 여기서 좀 쉬다 가세요. 여자는 박정아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절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보였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 여자는 김밥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박정아는 카운터로 돌아가 조용히 기다렸다. 이것이 박정아의 일상이었다. 매일 밤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하고 작은 위로를 건네는 것. 그것이 그녀가 15년 동안 해온 일이었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여자가 일어났다. 눈물은 멈췄고
표정은 조금 평온해져 있었다. 카운터로 왔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조금 더 힘이 있었다. 천만에요. 힘내세요. 사장님,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박정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해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든 힘들 때가 있고 그럴 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거죠. 여자는 박정아의 말을 곱씹었다. 저도 언젠가 사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게 바로 사장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여자는 편의점을 나갔다. 박정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기도했다. 저 여자가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언젠가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새벽 편의점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 아래에는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박정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다.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오는 것처럼 누구의 삶에나 힘든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올 것이다. 박정아는 그것을 믿었다. 그래서 매일 밤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다. 누군가의 어두운 밤에 작은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 2년이 지났다. 박정아의 편의점은 이제 동네에서 유명해졌다. 따뜻한 편의점이라는 별명이 생겼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여자가 편의점에 들어왔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지역 방송국 기자예요. 사장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서 왔어요. 박정아는 당황했다. 취재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닌데요. 아니에요. 사장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특별해요. 나는 바구니,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박정아는 망설였다. 자신이 한 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하고 싶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특별할 게 없어요. 그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특별한 거예요. 사장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잖아요. 기자의 말에 박정아는 할 말을 잃었다. 단 5분만 인터뷰해 주세요. 사장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어요. 박정아는 고민하다가 결국 동의했다. 기자는 카메라를 켜고 질문을 시작했다. 사장님,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제가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직접 갚을 수는 없으니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걸로요. 힘든 일은 없으세요? 물론 있죠. 가끔은 피곤하고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 이 바구니에서 물건을 가져갈 때 그 표정을 볼 때면 다 잊어버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박정아는 잠시 생각했다. 우리 모두 작은 선의를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돼요. 웃어주는 것, 인사하는 것, 작은 도움을 주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는 고맙다며 인사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인터뷰가 방송되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박정아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겠다고 연락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나눔 바구니를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생겼다. 한 달 후
박정아는 시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모범 시민상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박정아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받기로 했다. 시상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동안 박정아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와 있었다. 새벽에 울던 그 남자, 딸과 화해한 여자, 쉼터에 들어간 임신부, 그리고 수많은 단골 손님들. 박정아 씨는 15년 동안 야간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왔습니다. 나눔 바구니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새벽마다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위로를 전했습니다. 시장이 상장을 낭독했다. 박정아 씨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정아 씨를 본받아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박정아 씨에게 모범 시민상을 수여합니다. 박정아는 무대에 올라갔다. 상패를 받으면서 눈물이 났다. 관객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감사합니다. 박정아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것뿐이에요.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박정아는 관객석을 둘러봤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관심을 가지면 세상은 정말 따뜻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에요. 시상식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박정아에게 인사를 하러 왔다. 그 중에는 15년 전 슈퍼를 하던 그 할머니도 있었다. 정아야. 박정아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텔레비전에서 봤지. 우리 정아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할머니는 박정아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준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을 줄은 몰랐네. 정말 자랑스럽구나. 박정아는 할머니를 껴안고 울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그때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정아, 내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그저 씨앗을 뿌렸을 뿐이고 내가 그걸 꽃 피운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선의의 순환. 15년 전 할머니가 준 도움이 박정아를 거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었다. 그날 밤 박정아는 편의점으로 돌아왔다. 야간 근무 시간이었다. 상패는 집에 두고 평소처럼 편의점 유니폼을 입었다. 새벽 3시 한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왔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다. 박정아는 2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남자는 진열대 앞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박정아는 조용히 삼각김밥과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이거 드시고 우세요. 배고프면 더 서러워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다. 박정아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거예요. 3년이 지났다. 박정아는 여전히 같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18년째였다. 하지만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눔 바구니는 이제 동네 곳곳에 생겼다. 다른 편의점들도, 슈퍼마켓도, 식당들도 나눔 바구니를 만들었다. 박정아가 시작한 작은 움직임이 지역 전체로 퍼진 것이었다. 그리고 새벽 편의점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자원봉사 단체도 생겼다. 박정아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였다. 이들은 매주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도움을 주고 새벽 편의점들과 협력해서 나눔 활동을 펼쳤다. 어느 날 아침, 박정아는 큰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나 퇴사했어. 박정아는 깜짝 놀랐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보면서 생각했어. 나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기로 했어. 사회적 기업? 응.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는 나눔 활동에 쓰는 거야. 엄마가 하는 일처럼 박정아는 눈물이 났다. 엄마, 괜찮지? 내가 이런 결정해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정말 자랑스러워. 박정아는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작은 아들도 군대를 전역한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겠다고 했다.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란 두 아들은 모두 남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 어느 날 저녁, 박정아는 편의점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2년 전 새벽에 울던 그 젊은 여자였다. 사장님께 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년 전 새벽 편의점에서 울던 사람이에요. 그날 사장님이 주신 김밥과 따뜻한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처럼 저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제 카페에도 무료 커피 쿠폰함을 만들었어요. 여유 있는 손님들이 쿠폰을 사서 넣어두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사장님의 나눔 바구니처럼요. 사장님께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어요.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보답이라는 것을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제 인생의 은인이에요. 당신의 김밥이 구해준 사람 올림. 박정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다. 선의의 순환. 도움이 도움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만드는 것. 새벽 3시. 박정아는 카운터에 앉아 편의점 밖을 바라봤다. 18년 동안 지켜온 이 자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 울던 사람들, 웃던 사람들, 절망했던 사람들, 희망을 찾은 사람들, 모두가 이 작은 편의점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박정아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 있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다. 20대 초반의 청년이 들어왔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청년은 편의점 안을 둘러보다가 나눔 바구니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앞에 멈춰 섰다. 한참을 바구니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려 박정아를 봤다. 저기요. 네, 이거 정말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거예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박정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년에게 다가갔다. 따뜻한 옥수수차 한 잔을 건넸다. 이거 드시고 우세요. 박정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배고프면 더 서러워요. 청년은 박정아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청년은 김밥을 받아 들고 테이블에 앉았다. 천천히 포장을 뜯고 한 입 베어 물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박정아는 카운터로 돌아왔다.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었다. 여전히 새벽 편의점에는 힘든 사람들이 찾아왔고 박정아는 여전히 그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다. 이제는 박정아 혼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나는 바구니에 물건을 넣는 사람들, 후원금을 내는 사람들, 다른 곳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 박정아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제는 큰 숲이 되어 있었다. 그 숲에서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청년이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다. 카운터로 왔다. 눈물은 닦았지만 여전히 눈은 붉었다. 사장님. 네. 저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오늘 받은 도움을요. 박정아는 미소 지었다. 저한테 보답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 나중에 다른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보답이에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꼭 그렇게 할게요. 약속드려요. 청년은 깊게 고개를 숙이고 편의점을 나갔다. 박정아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저 청년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그 도움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선의의 강은 계속 흐를 것이다. 끝없이 멈추지 않고. 박정아는 창밖을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다. 18년 동안 수없이 본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다. 새벽이 지나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고 있었다. 박정아는 알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어두운 밤이 있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 반드시 아침은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누군가는 옆에서 함께 있어준다는 것을. 새벽 편의점의 형광등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차가운 빛이었지만 그 빛 아래에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있었다. 박정아는 나눔 바구니를 다시 채웠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채울 것이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나 이 바구니는 여기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정아도 여기 있을 것이다. 새벽 편의점을 지키며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작은 위로를 건네며 18년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